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꼭 한눈에 반한 여자를 보는 것 같아. 근데 실은 이거보다 더 설레다니까? 자, 글천개입니다. 매일 루틴만 지켜도 부자가 됩니다. 성공을 못한 이유는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성취감이 없어서. 이 루틴이라는 애는 제가 과거 200만 원 벌던 때보다 5배에서 10배는 더 돈 버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루틴은 매일 하는 어떤 행동을 말하죠. 저는 두 가지 매일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푸시업 40분 하고, 푸시업 이거 있죠. 그 다음에 30분 쇼핑 독서하기. 먼저 첫 번째 루틴, 바로 처음에는 하루에 15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는 데는 30초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 하는 분은 숨이 차고 다음날 근육이 놀래. 그래서 이제 아픕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헬스하고 유도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부터 골병이 들기 시작해서 지금도 뼈가 아파요. 허리도 수술했고 지금은 하루에 푸시업을 40개 정도 하고 있어요. 오전에 20번, 그 다음에 오후에 20번. 요즘 헬창분들 많으신데 이분들에 비한다면 이건 운동도 아니에요. 그냥 숨쉬기 운동 수준?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정도만 했는데도 저처럼 자주 술 먹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이런 제가 여지껏 건강검진 했어도 위험 정도밖에 없고 내장이 깨끗하고 큰 질병이 없습니다. 일하는데도 집중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집중하려면 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운동량만으로도. 이 문제를 만드는 애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안 하는 거. 이 두 애들만 유일하게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면 바로 그게 인생을 바꿔주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일을 아는 것보다 한 가지 일에서 잘하면 최소한 성공은 무조건 보장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 조건인데 안 되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유튜버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됐고. 자, 두 번째는 이제 30분 쇼핑 독서. 일단 독서라는 게 별건 아닌데 이게 또 지키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어떤 약속 같은 거예요. 이제 게임할 때는 몸이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이 독서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럴까? 읽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럼 이 쇼핑 독서가 뭐냐면 그냥 이 책 저 책 한 챕터씩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겁나 유식해진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그 어려운 독서를 매일 해냈다는 어떤 성취감, 그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잠잘 때도 되게 기분이 좋고 뭔가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배는 백해 무익하고 독서는 언제나 옳다는 건 인정하죠. 우리는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해결하고 싶은데 행동이 따르지는 않잖아요. 이 정확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고 또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채로 그냥 살아. 이걸 책으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방법은 그래서 뭐냐면 일단 궁금한 점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찾아요. 그럼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수십 권, 수백 권도 나옵니다. 일단 눈에 들어온 대로 그냥 책 목차만 훑어보면서 내 궁금증이 해결될 만한 어떤 목차가 있거나 아니면 이 목차를 훑어보다가 궁금해지는 목차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 딱 한 개씩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에서 목차 딱 한 개씩만 읽는 거예요. 마치 이제 과자 한 개씩 이렇게 쏙쏙 빼먹는 것처럼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돈 없을 때는 서점에 가서 몇 시간이고 서서 책을 이런 식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서 집중이 안 되거나 쉬는 시간에 저는 밀리의 서재를 켭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만약 심리학이 궁금하다 아니면 뭐 인간 행동이 궁금하다,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그리고 이 책, 저 책 쇼핑을 합니다. 보통 쇼핑하면 우리는 안 사는 경우가 많죠. 사고는 싶은데. 그런데 저는 다 사요. 그게 바로 이 쇼핑 독서의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한 챕터씩 다 읽을 거니까 읽다 보면 와, 이 책은 정말 재밌는데? 내가 찾던 바로 그 내용인데? 라는 책이 걸려들어요.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만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꼭 한눈에 반한 여자를 보는 것 같아. 근데 실은 이거보다 더 설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들도 좋은 책이 많지만 자기한테 맞는 책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책들이 저절로 찾아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비밀 같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소녀 감성인가? 아무튼 됐고. 저한테 그런 책이 바로 어떤 책들이었냐면 초전 설득, 그다음에 그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 그리고 이제 무기가 되는 스토리, 뭐 기자가 되는 글쓰기, 핑크 펭귄 이런 책들이었어요. 유명한 책도 있고 감춰져 있던 책도 있죠. 지금 이 책들은 제가 전부 유튜브에서도 소개한 책들인데 반응이 워낙 좋아서 전부 완판됐거나 아니면 순위 바깥에 있다가 국내 순위 탑까지 올라왔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나빴다면 제가 아마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보물 같은 책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쇼핑 독서라는 걸 통해서. 저도 지금 그런 감춰둔 책이 수십 권은 더 있어요. 이렇게 운 좋게 보물이 걸리면 그 책을 들고 정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독서하기 힘들어했던 내가
어느새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범생이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는 억지로 그리고 일부러 자리에 앉아가지고 각 잡고 책을 읽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한테도 가장 좋은 뭐 스스로 학습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쇼핑 독서에는 돈이 좀 들어요. 무려 한 달에 9,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밀리의 서재로 책을 보고 있는데 한 달에 8,900원 내고 있어요. 책 한 권 사는데 보통 만 몇천 원씩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8, 9,000원만으로 한 달에 거의 무제한 독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밀리의 서재 잠깐 볼까요? 여기 이렇게 밀리의 서재를 저는 밑에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컴퓨터 화면에. 이걸 킵니다. 그럼 이렇게 밀리의 서재 첫 화면이 나오고 저는 여기서 뭘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검색하기. 심리학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심리학 검색을 합니다. 세계 심리학 필독서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총 16개가 나오죠. 한 화면에. 물론 이제 PC 화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벌써 이렇게 보면 이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책을 다 읽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마음도 어렵고 이러면 포기하게 돼. 그냥 한두 권 넘겨보다가 말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책들을 전부 다 본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한 챕터씩만 읽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한 줄 리뷰도 이렇게 있어요. 쓱 봐요. 뭐 인덱스 같은 책입니다. 뭐 그냥 그래요. 뭐 아쉽네요.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읽어보는 거예요. 목차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면 이 책은 뭐냐면 심리학 필독서 3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꼭 30권을 읽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책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런 책이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뭐 심리학의 원리부터 뭐 뇌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 거 데카르트, 뭐 발달 심리학에도 있고 뭐 사회 심리학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보여주고 있죠. 저희 저작권 때문에 뭐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권위에 대한 복종 설득의 심리학 요거 되게 유명한 책 있죠.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필요한 거 있는 거예요. 저라면 뭐 설득의 심리학 이렇게 25번 요 목차를 하나 보겠죠.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것도 리뷰 한번 쓱 봅니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뭐 삶의 태도 뭐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죠. 그럼 또 목차를 보는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책일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읽기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심리학도 있죠. 그럼 사회심리학도 이게 쓱 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례도 많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전공 서적이다. 꽤 적절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보물 같은 책이거든요. 일상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뭐 행동을 결정짓는 두 개의 주가 사람과 상황,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어떻게 내보일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흥미롭죠. 뭐 설득 메커니즘, 굉장히 이거 비즈니스에서도 필요한 스킬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개만 읽는 거예요. 설득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뭐 사회적 승인 얻기, 한 개만 읽는 겁니다. 이렇게 뭐 진화 심리학도 있고 뭐 행동 심리학도 있고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 각 책들을 한 챕터씩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식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짧은 시간 내로. 근데 하루에 30분 정도라고 했으니까 30분만 읽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심리학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책에서 목차 한 개씩 읽을 때마다 어떤 기억하고 싶은 딱 한 줄 어떤 사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엑셀에다 적어 놓는데 먼저 개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날짜가 있을 거고, 날짜 중요하죠. 언제 읽었는지. 그 다음에 책 제목 적고요. 그 다음에 본 목차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한 줄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입니다.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럼 목차를 읽은 걸 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뭐가 좋냐면 내가 글이나 영상을 만들 때 또는 강의나 전자책을 만들 때 그거 어디서 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노트에다 쓰면은 검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엑셀에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메모장도 관계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또 엄청난 무기가 되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제가 매일 하는 두 가지 루틴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다 정말 쉽죠? 재밌고. 이 루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대로 하루 산 것 같은 성취감을 줍니다. 이런 하루하루라는 순간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지금 빌 게이츠가 아니면 어떻고 노숙자면 또 어떻습니까? 인간은 보람과 성취감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닌가.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저는 이런 내용을 봤어요.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누구나 하루 동안은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다정한 태도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순수하게 살 수 있다. 우리 삶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그게 전부다.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다.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당시가 정말 어려웠을 때인데 정말 많이 울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그렇게 힘나게 해줬던 그 문장입니다.
참고로 이 책도 밀리의 서재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큰 이벤트, 어떤 큰 일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노팅힐이나 뭐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처럼 내 인생에 갑자기 어떤 세계적인 스타나 아니면 외계인이 등장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저 늘 거의 똑같은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변곡점이 될 만한 큰 이벤트라고 해봤자 뭐 대학 입학, 아니면 면접과 뭐 취업, 뭐 결혼, 뭐 아이의 탄생 너무 기쁘죠. 그 다음에 뭐 사업적인 뭐 성공이나 실패, 뭐 부모님도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사실, 언젠간 내 앞을 떠난다는 사실, 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뭐 사업 기회나 강의, 뭐 이 정도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에 글을 쓰는 거나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행동을 처음 할 때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욕먹고 창피당할까봐 8개월 넘게 미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해보면 행동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때 들었던 막연한 불가능함?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허상이었다는 걸 느끼게 되죠. 늘 보면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갇혀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해준 가장 큰 힘이 돼준 게 바로 이 사소한 두 가지 루틴이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작지만 아주 강력한 루틴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 늘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자, 그럼 행복하십시오. 글천기였습니다. 아, 참 마지막 루틴을 까먹고 있었네. 막걸리.